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너무 짧아졌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 날이 많은 것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혈관벽을 뚫고 이 뇌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근자에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이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것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수명이 길어진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가능한 한 외부 행사를 줄이시고, 연세가 계신 분들은 꼭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계시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배낭여행 하던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뮌헨에서 또 밤 기차를 타고 제가 그 잘츠버그 오스트리아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도착하는 거죠. 그런데 그 뮌헨에서 잘츠버그 갈 때는 열차에서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밤차가 아니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기억이 참 아물아물한데요. 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 옆자리에 미국의 뉴욕에서 온 퍽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보니까 펜싱을 좋아하고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뉴욕 대학에 있었으니까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갔는데, 잘츠버그에 가면 자기가 미국에서 떠나면서 예약을 한 그 현악 사중주 공연이 오늘 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기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그 계획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뭐 사진 찍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잘츠버그에 한 4사람인가 자는 그 여간방에 짐을 몇 개 놓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만 메고 그 친구하고 같이 그 올드 타운이죠. 거기에 기억에는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현악 사중주를 하는 그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아마 한 200~300년 전에 궁전으로 쓴 건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내가 2층이었는데 실내가 천정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천정에는 아주 그 천정 벽화가 아주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이 여러 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촛불을 다 켜두고, 그리고 이제 현악 사중주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이제 뿅 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현악 사중주 공연을 같이 봤습니다.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고, 그것이 왜 저에게는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나 하면은, 제가 이제 귀국 후에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다 하는 그 말이 듣기도 싫고, 또 부산 문화 발전을 위해서 봉생병원이 기여한 것도 할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가 88년인가 정도 될 때에 제가 봉생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봉생문화재단을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봉생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둔 생각이 언젠가는 부산에 그 잘츠버그에서 반 그런 현악 사중주를 공연하는 그런 공연장을, 아름다운 공연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 하는 꿈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귀국 후에 의료보험 제도가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비현실적인 수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의료 수가로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 1990년에 들어와서부터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제가 그 꿈은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늘 안타깝습니다만 80을 보고 있는 이 나이에도 여전히 제가 그 꿈은 버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참 아름다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친구를 따라서 같이 이제 비엔나를 갔는데요. 그 비엔나에 그 펜싱 도장을 찾아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펜싱이 뭐 거의 뭐 시작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 펜싱을 보면서 그 이후에 근자에 와서 우리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보면 우리나라 펜싱이 거의 세계 탑 수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펜싱은 유럽에 정말 그것도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운동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비추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제력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펜싱이나 이런 경기도 이제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퍽이라는 친구하고 이제 헤어지고 제가 혼자서 이제 비엔나를 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 뮌헨이나 비엔나나 그리고 이제 여행하게 되는 로마, 플로렌스, 니스, 프랑스, 파리, 또 이제 런던 같은 데서도 제가 그 대도시에 가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있는 뮤지엄, 아트 갤러리, 그런 곳을 꼭 제가 찾아보고, 길을 가다가 그 화랑이랑 화랑은 거의 다 제가 가보는 이제 그런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는 데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그림과 사진을 보고 다니면 제게도 공부도 되고 제 눈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비엔나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엔나 필하모니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엔나에서는 그때는 예약도 이제 안 되고 하니까 도착해서 바로 예약을 해보니까 입석밖에 없고 또 맨 뒷자리밖에 없어서 제가 맨 뒷좌석에 앉아서 그 필하모니를 들은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그런 대도시는 제가 지금 기억에는 3박 4일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요. 로마를 제외하고는 제가 거의 모든 도시를 제가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걸어 다니면서 하나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구시가지들이죠. 그런 그림과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그게 마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구시가지가 조금 발품을 팔면 한 3일 정도면 거의 다 걸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관람도 하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해외 나가시면 로마나 파리는 상당히 힘들지만 그 외 도시들은 걸어 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더 정말 알차게 관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엔나를 밤에 밤열차를 타고 베니스에 새벽 5시인가 베니스 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니스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사진에 물론 이제 도시 공부도 제가 유럽은 $15 a day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만, 베니스 역에 도착을 하니까 그 역에 이제 그 청개다리로 이렇게 청개가 쭉 돼 있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흑빵인가요? 빵을 하나 사고, 그리고 코카콜라 하나 사서 거기서 앉아서 새벽에 이제 갈 때도 마땅히 없고 하니까 우선 좀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니스는 그 물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차가 다니지를 않죠. 베니스의 그 운송 수단은 곤돌라라는 그 관광객들이 주로 타는 것이나, 또는 해상 택시, 또 해상 버스, 이제 이런 것들을 타는, 전부 다 배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해상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제가 사진에 연락되어 있는 그런 별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여관을 찾아가서 짐을 이제 예약을 해놔놓고 짐만 몇 개 놓고 카메라를 들고 이제 베니스를 이제
골목골목 제가 안 다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 베니스에서 3박 4일 있으면서 거진 모든 곳을 다 보았죠. 대개 이제 사진은 새벽 시간이나 아침 시간 또 이제 석양을 한두 시간 앞둔 그 시간을 저희들이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되게 이제 그때는 좀 작품 사진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관광하면서는 사실 좋은 사진을 찍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저 베니스를 또 구경을 관광을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여러 차례 베니스를 더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한 번도 곤도라는 타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기도 하고 또 하도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쳐다보니까 제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대신에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지금도 곤도라로 찍은 사진이 한 두세 점 제가 작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스를 또 떠나서 다음 행선지는 이제 이태리의 플로렌스로 가게 됩니다. 그 플로렌스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그 플로렌스는 이제 이태리 말로는 피란체라고 하는데 그 피란체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란체 가기 전에는 사전에 충분한 공부를 좀 해서 그렇게 가면은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본 그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도 원작이 거기에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많은 작품들이 있고 아무튼 그 역사적으로 피렌체는 마키아벨리도 그 피렌체 공국의 공무원이었다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아무튼 기억이 나고요. 제가 뭐 3일 동안 이제 그 피렌체도 온 3일을 돌아다니면서 때문에 나중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해질 때쯤 되면 공원 같은 벤치에 앉아서 한참 쉬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행하면서 만난 그 미국에서 온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그중 한 친구는 그 3개월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 그 취직하고 이제 입사 날을 3개월을 뒤로 잡아가지고 그 3개월 동안에 자기는 여기 피렌체만 와 있다. 그래서 인사이드 피렌체, 그래 피렌체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보려고 그러면 한 3개월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대개 이제 가면 한 3, 4일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주로 아웃사이드 그 외견만 주로 보고 사진은 주로 찍고 물론 이제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도 보고 하긴 합니다만 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면 이제 다 일을 떠나게 되면 저도 그렇게 한 도시에 좀 오랫동안 있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관광 여행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이가 드니까 이제 또 이미 그런 흥미가 아무래도 줄어버리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휴양을 하고 싶은 힐링 받는 그런 도시에 있고 싶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 젊을 때와 늙을 때의 생각이 그렇게 좀 정반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피렌체는 꼭 여러분 가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피렌체에서 이제 관광을 다 끝내고 제가 거기서 로마는 지금 제게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